혹시 의원님 짬이 되면 T1.375 미국 채권 산 거 있잖아요. 네. 혹시 팔았냐고 여쭤보시고. 아 좋습니다. 네, 안 팔았으면 차익이 얼마 정도 되고. 오늘 방송 나올 잘했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 꼭 제 전화를 물어보겠습니다. 안 받아가지고 제가 차익을 계산해 줄 수 있거든요. 꼭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제 질의 끝나고 나면 바로 내가 뭐라고 답변해 바로 알게 됩니다. 네, 제가 내일 생방으로. 내일 생방으로 네,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보여주시겠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 뭉개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보수 국민의당이야말로 그러니까 북한 독재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법이고 사법이고 뭉개는데 지금 한덕수 총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기에 약간의 근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약간 근접한 게 아니라 헌법을 완전히 위반했죠.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도 듣지 않았고 거기다 한덕수 대행뿐만이 아니라 최상목 네. 대행도 닮아서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1+1으로. 근데 오늘 제가 국회 예결위원인데 네. 오늘 최상목 오늘 경제부총리가 있었잖아요. 들어간 예결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석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참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헌법을 대놓고 무시한 대한민국 최고 고위 공직자들이 저렇게 무슨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가장 전문가인 것처럼 저런 얼굴을 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국회에 나와 답변을 하고 앉아 있다. 아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렇죠. 예. 제가 내일 최상목 부총리를 상대로 제가 내일 이제 예결해서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네. 막 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박수현이 최상목보다 더 나쁜 놈처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표현 가지고. 그래서 점잖게 국민께서 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한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국민께서 알아듣기 쉬우시도록 차분차분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십시오. 예. 혹시 의원님 그 짬이 되면 네. 그 T1.375 예. 미국 채권 산 거 있잖아요. 네. 작년 8월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혹시 팔았냐고 여쭤보시고. 아 좋습니다. 안 팔았으면 차익이 얼마 정도 되고. 와 오늘 방송 나올 잘했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 꼭 제 전화를 안 물어보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차익을 계산해 줄 수 있거든요. 꼭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환 차익을 계산해 드리겠다고. 제가 답변을 바로 네. 제 질의 끝나고 나면 바로 내가 뭐라고 답변해 바로 알게 됩니다. 제가 내일 생방으로. 내일 생방으로 소개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다. 예.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한덕수가 무슨 경제 전문가입니까? 트럼프 행정부 2개 관세 전쟁에 가장 유능하게 대처할 관료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렇게 경제가 폭망합니까? 그렇죠. 국민께서 잘 아시지만 2025년 올해 1, 4분기 지금이죠. 이 GDP 성장률이 역성장 마이너스 0.2%. 지난 4분기 연속 0% 제로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통계를 작성하고 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이런 사람이 유능한 경제 관료라고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얼마나 많은 사회적 참사가 있었어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고 그런 어떤 무능한 행정부의 수장 이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리 포장하는 겁니까? 그리고 뭐 잘 기억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씨가 우리나라의 통상교섭 본부장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과의 만을 협상하신 거 아시죠? 만일 협상. 예, 참 만을 협상 과정이 길으니까 짧게 하면 그렇죠. 중국에 달려가 가지고 마늘 협상을 이면으로 다 풀어주고 마늘 수입하는 거, 예, 수입하는 거 다 풀어줬는데 그걸 이면에다 협상을 하고 그것을 국내에 와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협상해놓고 네, 나중에 이렇게 들키죠. 그때가 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마늘을 그쵸. 전면 수입 자유화를 해야 될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청와대 경제수석 할 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적이 있거든요. 잘렸죠. 예, 이거는 무능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국민을 속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겉만 번드르르하고 벼슬만 높이 하면 그게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이름만 경제부총리 무슨 국무총리 이런 거 하면 능력이 있는 것인가요? 저는 한덕수는 이런 윤석열 정부 경제폭망과 그다음에 안보폭망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져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 나오겠다 하는 걸 보면
세상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보다 훨씬 더 열받게 하는 사람 맞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의원님, 그래갖고 이게 제가 파이낸스 타임즈 그 인터뷰한 거 예. 앞에 한번 설명했는데 제가 이거 원문을 예. 뽑아봤어요. 예. 이거 원문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예. 제 돈 주고 샀어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여기 원문 보면 네. 전반적으로 뭐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그 미국과 관세 협상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 이게 will not fight back이라고. 네. 아니 근데 이게 경제 수장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원래 협상은 싸워서 쟁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무슨 난리 납니다. 뭐 제가 솔직히 제가 그 기자가 아닌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야, 이 사람은 사실상 미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럼요. 지금 네. 그 앵커께서 읽으셨던 네. 트럼프와 맞서 싸우지 않겠다. 네. 전쟁이 났는데 싸우지 않겠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관세 협상을 하나의 예. 쟁이요, 쟁. 그 말이 한대죠.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말을 보면 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한국의 현재 이런 것들은 맞아요. 미국의 도움으로 인한 것이기 네, 때문에 도움 닫고 듀투. 예, 듀투. 그랬잖아. 듀투.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인식도 문제지만 와. 싸우지 않겠다라고 한 건 너무 웃기고 그 다음에 더 한심한 것은 그 인터뷰에 보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킨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여기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어디 대학교를 하버드 대학인가 나왔잖아요. 네. 하버드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보죠. 여기 갔다 왔죠. 야, 하여튼 한심한 지경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그런 하버드 대학이나 그런 경제부총 이런 거 안 해도 이분보다는 똑똑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의원님 나오시니까 이렇게 또 여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 인기 많네요, 의원님. 역시. 오늘 이재명 후보의 행보, 그러니까 현충원 가서, 예. 이를테면 보수, 뭐 박정희, 이승만, 예. 뭐 한 번에 다 이제 가리지 않고 네. 하시잖아요. 네. 참배를. 근데, 중도표 전략인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수락연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겁니다. 가서 앞으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 뭐 이승만 박정희의 묘에 뭐 참배한 이런 어떻게 보면 진영 내의 핵심 당원들이 실망할 수도 있는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빙의해서 말씀드리면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는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저는 국민께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저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그런 어떤 시간과 기회와 이런 어떤 선택 저를 믿으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대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나를 수단으로 써달라.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2인자를 안 두는 스타일이다. 네. 저희 실시간 댓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이제 일극 체제, 네. 이 일극 체제 너무 심하다. 예. 이 비판하면서 3년 동안 민주당을 좀 지켜보신 결과, 그 전에 이제 또 많지만 네. 이제 그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켜본 의원이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예. 그리고 이번 정부 예. 뭐 차이점 예. 내지는 이 정도 일극 체제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한 번도 개파나 계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친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1차에. 그렇죠. 안희정.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뭐 제 친구이자 저와 충청도에 같이 그렇죠. 정치를 한 그럴 수 있죠. 이 민주정당인 이상 경선이 끝나면 바로 승복하고 또 그렇죠. 용광로 같은 큰 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순서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문재인 후보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대표님이 1등 하실 거 압니다, 저도. 그런데 1등 하실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제 친구를 버리고 대표님한테 줄을 쓰면 그런 사람은 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경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됐는데 저를 친문이 아닌 저를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 발탁해 쓰셨고 맞아요. 지금 보면 친문으로 평가를 받지만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랬으니까 친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뭐냐면 지금 저는 친문이어서 그런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이 대표이던
그 시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재명 의원은 우리 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친문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 당이 단결하고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도 경선 캠프에 불과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경선 후보가 친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저를 공보 단장으로 발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또 일부 댓글에서는 뭐 너는 친문인데 왜 여기에 와서 얼쩍거리냐면서 수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괜찮아요. 그건 뭐 얼마든지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섬기는 그런 자세 그런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늘 정치인은 잊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민주당을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국민의힘 저 내란 세력과 싸우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앞으로 가는 길 그것은 이재명을 후보를 대통령으로 강력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가 일을 잘하도록 맞아요. 권한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친문이든 비명이든 뭐 무슨 계파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동일하게 모두 행동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일극체제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일극체제가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다. 아니 국민의힘은 지금 일극체제 만들고 싶어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가 막 찢어져 있으니까. 네. 심지어 한덕수를 데려다가도 막 일극체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일극이 아닌데 그러니까 억지 일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